안녕하세요. 북 슬라이드입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0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박영숙이 지었고요. 저자는 경북대 서든 캘리포니아대 성균관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연세대학교에서 미래 예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한국지부, UN 미래 포럼 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세계 미래 보고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제롬 글렌이 또 공자로 되어 있고요. 목차 중심으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문,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미래를 상상하라. 2020년에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첫 번째로 3대 교통혁명이 일어난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주도로 개발 생산대에 앞장섰고 이미 보험회사, 건설회사, 물류기업들이 투자에 뛰어들었으며 블록체인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은 필수입니다. 2020년에 주목해야 될 기술로 첫 번째로 농축산업의 소멸을 불러올 신식품 기술의 도래. 제가 태아 자료를 보니 채소들도 공장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땅에다가 채소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아닌 곳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이미 상당히 진작이 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사와 농부의 의미가 소멸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전에 유명한 소설인 토지나 대지 같은 땅을 소재로 한 소설들도 따라서 소멸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소설이 소멸되고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도 땅을 기반으로 한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사를 거쳐오면서 커다란 그 코너스톤인데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제1장 블록체인이 바꾸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첨단 기술과 융합하는 블록체인, 모든 분야의 시스템을 재편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 화폐 발행을 예고하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MX 등이 여기에 더하고 있고 이군 테크 기업인 트위터,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도 이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 확장될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화폐가 원래는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척도수단,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런 블록체인이 매개수단으로서 역할을 일반 기업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치 척도의 표준을 어떻게 정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치의 저장수단, 즉 크레딧이죠. 이런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2장 인공지능과 협업하며 증강되는 인간. 딥마인드에 받은 알고리즘은 전문가와 비슷한 성공률을 나타냈으며 더 중요한 사실은 단 한 명도 잘못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마치 축구의 VCR 판독처럼 너무나 정확하고 증빙이 있으니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 정확한데 그런데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지성 작가의 신간 에이트를 보면 인간만이 또 가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보았습니다. 즉 AI는 유년 시절에 추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혹시나 공상이지만 우는 것 같은 그런 것도 그런 감정도 산업이 될까 그런 것이 경쟁력이 될까 이런 쓸데없는 망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3차 제3장 차세대 기술 융합이 만든 일상의 진화. 아마존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단순히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나 트럭만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체적인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기술 융합 등 초연결 사회가 오히려 인간을 더 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초연결로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톡이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은 그러니까 대화는 상당히 많아졌지만 실제는 더 애로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산업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존과 같은 엄청난 기업의 진격 앞에 최근에 읽은 자료를 보면 이케아
테이타라고 가구 전문 회사의 변신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런 물결 앞에서 다 그 성장률이 정체되는데 아마존의 그 엄청난 물결 앞에서도 이케아는 성장률이 그 매출액이 더 늘었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는 과거 20년의 고객의 데이터, 이케아만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가 결국은 아까 이지성 작가가 얘기하는 유년 시절의 추억과 같은 어떤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토리가 그 사람의 경험이 자산이 되는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4장, 바이오 혁명으로 모색하는 미래의 돌파구.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길을 모색합니다. 유전자 편집가의, 나쁜 말로는 유전자 조작이죠.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이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으며, 이는 질병 치료 이외에도 유전자 편집을 통해 농작물과 가축의 산업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장, 우주로 확대되는 지구와 에너지의 미래. 기업가들이 화성에 실제적으로 연구 이주자를 모집했는데 자비를 수억 들여갖고 또 6개월이 걸리고 가서는, 근데 현재 기술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내한테 이런데 그 자원에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니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별로 이렇게 남편으로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이저호 등 20년 이상 태양계의 끝을 탐험하면서 사진을 전송하고 나사와 통신하는 것까지 읽으면 신기함을 넘어서 경외스럽기까지 합니다. 나사의 어떤 한 아줌마 같은 연구원이, 진짜 아줌마 같더라고요. 평범한 연구원, 그러나 되게 실력 있는 연구원이겠죠. 인터뷰를 할 때 생명 다한 그 인공위성을 폭파할 때,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뷰하는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6장, 수명 연장과 건강관리의 혁명.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인류,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AI가 이끄는 신약 개발로 인간과 컴퓨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120살이 인간이 수명이 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 120살을 넘어서는 인간의 탄생도 멀지 않았나, 이것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불치병과 시한부병의 치료길은 결국은 열릴 것이고, 사고사가 아니면 다 자연사 할 건데, 다 120살을 넘는 장선한 세상이 오면은 과연 그 후반부를 어떤 식으로 삶을 이어갈지, 이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제7장, 15대 글로벌 도전의 과제와 그 대안들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15가지 사례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5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나의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